자, 우리가 SAT 팩트의 101번을 보시죠. 101번. 자, 101번은 이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인가요? 이거 난이도 높은 문제네요. 2등급 정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옛날 모의고사로 2등급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등급이면 지금은 무조건 1등급이죠. 그러니까 옛날 이렇게 표현하겠지. 뭐 30문제 중에서 이 정도 문제면 한 6번째에서 5번째 문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여러분 어휘 문제인가요? 어법 문제? 어휘 문제군요.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 어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환, 동반, 추론 이렇게 풀어야죠. 표환, 동반, 추론, 표현의 완성, 동의어, 반의어, 추론입니다. 뭐 이렇게 안 써도 이제 화면으로 하니까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겠군요. 어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표환, 동반, 추론 어디가 있나요? 어휘 문제 어디 보자. 이 MPC 같으면 이거 바로 편집해서 이렇게 이런 걸 다 잘라낼 수가 있는데. 금방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요. 이 동영상은 그게 안 됩니다. 편집이 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찾는 시간을 다 보여드려야 되네. 이렇게 표환, 동반, 추론입니다. 표환, 동반, 추론 됐죠? 표현의 완성, 동의어, 반의어, 추론. 자,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경험합니다. Some feelings of 어떤 약간의 걱정 또 자신감이지요. 그들이 새로운 어떤 상황에 적응할 때 그들은 어떤 뭔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뭐 이런 말 같은데요. 자, 그래서 심지어 preschool destined to become their favorite place on earth죠. 지구상에서 가장 즐거운 장소가 될 예정인 be destined to 뭐뭐할 운명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될 예정인 심지어 유치원까지도 아이들은 갈 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럴 경우에 It's best to prepare yourself. 이제 좀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자, 뭘 준비하는 게 좋냐면 It's best to prepare yourself. 네 자신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제 유치원 갈 준비하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준비하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약간 좀 슬픈 작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잘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아기 때 이제 누가 간다 그러면 막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가자고 하면 이제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자체 집에 있는 게 좋아. 또 막 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약간 regression. regress란 말이 여러분 grade가 등급이에요. 등급. 어디로 가는 거야.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regression 퇴보하는 겁니다. 약간 좀 옛날 어린애 같은 행동들 같은 걸 이제 여러분이 그런 어떤 진상 부리는 헤어짐 그리고 약간 어린애 같은 퇴행 행동들과 이제 여러분이 대비해서 스스로 이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다. 퇴행 행동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baby talk, 애기 같은 말투라든가 thumb, 엄지손가락, sucking, 손가락 빨기, 뭐 bad behavior, 못된 행동,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유치원 갈 준비를 해줘야겠다. Preschool directors and teachers understand that.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 선생님들 그리고 그 유치원의 그 디렉터 원장님 다 아시죠? 이러한 것을 알아요. 그죠? 이런 것을 알죠. 자, 그래서 아까 유치원이 favorite place, 가장 즐거울 장소가 되겠다 그랬어요. 앞으로 그런 곳에 가는데도 심지어 사람들은 뭘 합니까? 걱정을 아이들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xiety란 말과 여러분 favorite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또 정반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우리가 동의어 반의어로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동의어 반의어로 풀었다. 됐죠? 동의어 반의어. 자, 그다음에 transition이라는 게 이제 과도기라는 단어고요. stability는 이제 안정성, 이제 stable, 안정된 이런 말입니다. 과도기 이제 안정성.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라는 말 자체가 과도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적응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하니까 adjust to any new situation.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것, 이게 바로 과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hard, 어렵다는 것을 다 알아요, 이분들도. 그래서 이분들은 이걸 problem이라고 할까나? 그럼 이제 솔루션을 제시해 주겠죠. 솔루션. 그래서 이 유치원 원장 선생님께서 이런 솔루션을 제시해 주 problem and solution 기법이죠. 어떻게 하느냐? 해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등록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 상황이 되게 익숙해지라고 familiarize 해주라고 classroom visit 미리 방문을 좀 해보는 거야. 이렇게 와서 여기 네가 앞으로 공부할 곳이야 이거죠. 또 일단 수업이 시작되면요 뭐랑 함께 보내냐면 beloved 매우 사랑하는 beloved stuffed란 말은 뭘 채워넣다 뜻이죠. 박제 동물이니까 인형의 인형 아니면 담요 같은 거 있죠. 집에서 쓰던 거 인형 이런 것들과 함께 보내면 아이의 그 comfort level 이러한 그 편안함의 수준을 굉장히 beloved
beloved, 그죠? 강화할 수 있겠다. 이거 갖고 추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정답은 여러분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낯선 곳에 갈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내용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여러분 102번인데 102번. 자, 102번 문제는 난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이 정도 문제면 옛날 기준으로 하면 이제 이것도 한 3등급 정도 문제가 되겠고 요즘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끝등급이에요. 끝등급. 그죠?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1등급이죠. 3등급이 1등급이죠. 옛날 기준으로 하면 3등급 정도 문제가 되겠어요. 허블티에 대한 얘기인데 허블티. 허브란 말이 원래 약초라는 뜻이 약초. herb.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가 이 허브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향기로운 많은 향을 가진 허브티는 다양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매되는 허브티가 30종이 넘는다라는 말이 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하려면 또 우리 리딩 스킬 하나를 공부하고 갈까요? 우리가 뭐뭇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가끔은 씁니다. 뭐뭇이 많이 있다. 그걸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고 하면 데라 매니 규칙이라고 불러요. 데라 매니 규칙. 뭐뭇이 많이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변태들이 있다. 데라 매니 규칙. 그럼 두 가지가 열거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열거형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러나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로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데라 매니 규칙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전개 패턴은요. 보신 것 같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열거형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나가 나온 다음에 강조되는 최상급이 나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많은 변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최강의 변태는 바바리맨이죠. 이런 식으로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열거될 때는요. 이 글의 제목을 골라라라고 하면 뭘 고르면 되냐면 데라매니 문장 자체를 고르면 돼요. 세상에 많은 변태들 이렇게요. 근데 그러나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바바리맨이 역시 최강이야가 오늘의 요지가 되는 거죠. 이게 데라매니 규칙입니다. 제목이 각각 위치가 서로 다르죠. 이건 요게 제목이고 경우 2번은 요게 제목입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볼까요? 이렇게 30가지가 넘는 차가 판매되는데요. 쭉 얘기가 나오죠. 그럼 이제 학생들이 답을 고를 때 차의 종류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차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죠? 아까 데라 매니 규칙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잖아요. 그런데 차의 종류가 나오긴 합니다. 요거에 대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얼뜻 보면 맞아 보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보세요. 여기 보면 각각의 다양한 그러한 혜택을 갖고 있다. 이 허브티는요. 그 다양한 혜택의 종류가 예를 들면 뭐가 나와요? 이 various란 말 자체가 there are many의 many를 대신한 거예요. 이걸 대신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many 대신에 various가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라벤더 티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굉장히 그 mental statement, settlement에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잖아요. 요거 지금. 그죠? 로즈마리 티 같은 경우는요. 공부하는 학생한테 좋다라고 돼 있어요. 두통에도 좋고. 그죠? 제스민 티 같은 경우는요. 디프레션을 완화시켜준다. 심리적인 부분이네요. 그죠? 자, 멜리사 티 같은 경우는요. 뇌에 활력을 더해준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정신적인, 뭐 신체적 건강이라고 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차의 종류와 차의 효능이 나와 있으므로 바로 이 문장에 대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란 말이죠. 그래서 허브티는 다양한 건강상의 혜택이 있는데요. 정신, 신체 건강.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것에 좋다는 거죠. 각 차들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차에 다양한 건강상, 신체상의 기능들. 4번이네요. 그죠? 4번이네요. 그래서 허브티의 치료 효과들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문장이 데라 매니 규칙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됐죠? 자, 요거 많이 학생들이 또 틀리는 문제 스타일이에요. 정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 문제입니다. 103번 문제. 수백만 년 전에 날았던 그 익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익룡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P 발음이 원래는 안 돼요. 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pterosaur pterosaur입니다. so가 원래 도마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so가 붙어 있는 공룡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Tyrannosaurus, 그죠? Tyrannosaurus, 도마뱀이라는 뜻입니다. 도마뱀. 처음에 이름 자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라틴어로.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얘네들이 들어가면서 이 Tyrannosaurus 같은 경우는 사우루스를 사우루스라고 발음을 해버리고 티라노는 티라노사우루스로 들어간 거죠. 이것도 익룡도요. 이게 피가 묵음이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이 이걸 피를 발음을 해버린 거예요. 푸테라라고 발음. 푸테라노든 들어봤죠? 대표적인 익룡 중에 하나 푸테라노든 이거 푸테라소라고 발음을 해버린 것이죠. 그게 아니라 테러소입니다. 풀을 발음하지 않아요. 익룡은. 그거 하나 먼저 바로 좀 잡고 갑시다. 그 다음에 익룡에 대한 배경지식이 좀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SAT, DB100드니까요. 보충자료. 이게 103번이죠? 103번. 여기 있습니다. 테러소울, 익룡에 대한 것이에요. 자, 보시면. 발음도 여기 써놨죠. 테러소울. 이렇게 써놨죠. 자, 이렇게 절벽 위에서 이렇게 점프를 하는군요. 했어요. 자. 그래서 절벽에서 점프를 이렇게 하는군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절벽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보이면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날았던 모양이에요. 자, 굉장히 인형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막 날개를 퍼덕퍼덕 해서 올라가기가 힘들었겠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아예 높이 떠 있으면서, 그죠? 높이 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비행 그 높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지문을 보시면 수백만 년 전에 there are flying creature 나는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테러소울이다 익룡이죠. 몸이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고요. As the first flying reptile which had a spine 척추를 가진 최초의 나는 파충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요 비행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실험적인 표본을 나타냈었어요. They presented an experiment in flight. 비행에 있어서의 어떤 실험의 표본 대상이었죠. 아주 그 표본적인 비행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날개 길이 윙스팬이 7에서 10m 정도에 이르고요. 그 다음에 attached to the enormously length digit에서 digit 여기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라고 돼 있죠. 손가락들이 이제 그 날개에 뭐 붙어 있고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죠. 붙어 있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here doesn't appear to be much evidence of a large, strong wing muscle입니다. 날개 근육이 굉장히 강했다. 날개 쪽에 근육이 강했다는 증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믿고 있죠. 그러니까 퍼덕퍼덕 날지 못했다는 거예요. They need more soaring, 솟구쳐 오른다는 거죠. 글라이딩이라는 것은 이제 활강한다는 거예요. 쫙 이렇게 행글라이드처럼 이렇게 쫙 미끄러져 내리는 거죠. Then active flight 적극적으로 날아올라기보다는 그들은 soaring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슉 내려다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미끄러지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The problem is 문제는요 결정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airborne 공중에 떠 있었는가 하는 거야. 유지를 했는가 이거죠. 자 일단 그들의 다리는 seem too fragile. 바로 fragile 약한죠. 너무 약했죠. Too fragile to have made a running start죠. 그래서 도움닫기죠. 다다다다 달리기 하면서 확 뛰는 거죠. 이걸 하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데 이건 보통 for 플러스 목적격을 쓰잖아요. 걔네들이 도움닫기를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죠. 걔네들이 도움닫기를 하기에는 너무 약한 거죠. 근데 이 앞에 만약에 fragile 대신에 여러분 성격 형용사가 이렇게 오면요, kind 친절한 같은 거, over를 보통 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걔네들이 for them to have made a running start 하기엔 너무 다리가 약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도움닫기 점프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떠다녔냐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나 이러한 그 힘이 약했는데요. 그들이 다리가 약했으니까 달려가면서 확 비행기처럼 막 달려가면서 확 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처음에 뜰 때 어떻게 떴겠냐는 거, 최초로 뜰 때.
그 아이디어는 is that 한 가지 가설이 뭐냐면 그것들이 나무나 절벽 위로 기어 올라가서 점프했다는 거죠. 대부분의 그러한 이 익룡 화석들은 marine strata에서 바닷가 해안 단층지대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indicating 암시해주면서 그 동물들이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cliffs along the seashore 바닷가를 따라서 이렇게 절벽으로부터 물고기를 사냥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었을지도 모른다 추측 뭐였을지 모른다 may have pp입니다. may have 트럼을 미안합니다. may have pp 배지밀을 하나 먹었더니 배지밀 들음이 나왔어요. may have pp입니다. 자 그래서 됐습니까? 보기 중에 보시면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답을 2번 썼는데 날개는 길게 늘어난 손가락에 붙어있는 얇은 피부였다라고 있는데요. 맞잖아요. 날개는 길게 늘어난 손가락에 붙어있는 얇은 피부였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날개는 단지 merely skin, thin, 얇은 피부였다는 거죠. 어디에 들러붙어있는 이거죠. 됐어요? attached to 어디에 들러붙어서 해서 손가락 엄청나게 enormously length죠. 엄청나게 길어진 손가락에 들러붙어져 있는 채로 쭉 늘어진 피부가 바로 날개였습니다. 됐죠? 자,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여러분 4번 튼튼한 다리가 아니었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은 뭐였냐? 1번이 어디 갔냐? 1번 그렇죠? 했죠. for 플러스 목적격. 2번 may have pp가 되겠죠. 이렇게 103번까지 보충을 하겠습니다.